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바야흐로 업무실적 기술서, 이걸 지금 이제 작성을 해야 할 때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업무실적 기술서는 일종의 보고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읽고, 평가자들이 충분히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잘 읽게, 알아차리게 하려면 거기에 좌뇌와 우뇌를 자극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고안해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원래가 이 좌뇌 우뇌라고 하는 것은, 이 좌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우뇌는 직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좌뇌는 청각의 반응을 잘하고, 우뇌는 청각보다는 이런 시각의 반응을 잘하고, 좌뇌는 분석적이라면 우뇌는 전체적인 그런 입장을 잘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동사건 면접을 하든 업무실적 기술서를 쓰든 너무 이렇게 논리에만 집착해서 쓰지 말고, 우뇌를 자극하려면 약간의 화살표라든지 이런 공간을 적절하게 줘가지고 너무 빡빡하게 쓰지 말고 공간과 화살표 이런 것을 둬서 평가자의 이해를 북돋워야 합니다. 행동사건 면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의견을 전달한 것 같지만 시각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몸짓 언어라고 하는데요, 말을 할 때 적절한 톤, 또 행동 모션 이런 것을 취함으로써 의사 전달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좌뇌와 우뇌를 자극을 해서 전달이 잘 되게 하려면 업무실적 기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첫 번째, 서식을 엄수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글자 크기라든지 여백이라든지 글꼴이라든지 이미지 넣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표도 못 넣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경기도 같은데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업무를 추진했으면, 예를 들면 공간혁신을 했다 그러면 그걸 사진을 찍어갖고 조그맣게 옆에 공터에다 넣어가지고 이쁘게 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미지도 넣지 말라고 돼 있고 표도 넣지 말라, 볼두체도 오지 말라. 그것이 허락되는 지역은 넣어도 되지만, 아까 우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넣지 말라고만은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서식에서 평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글꼴 못 바꿉니다. 자간, 장평, 임의적으로 여백 못 바꿉니다. 이미지 못 넣어요. 표 못 넣어요. 그러면 뭐만 할 수 있느냐? 글자 수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를 많이 줄일수록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써놓고 있는 업무 실적을 보면은 불필요한 조사, 불필요한 말, 반복되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죄다 빼십시오. 그래서 공간이 빡빡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날 때 그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제 지역 이름을 말하면 본의 아니게 또 신뢰가 될 수 있어서 지역을 말하지 않는데, 저 어느 지역은, 이응 지역은 기역 지역의 3배 분량을 씁니다. 빡빡이. 그런데 어느 지역은 뭐 제목은 15포인트, 그 다음에 내용은 13포인트, 그래가지고 굉장히 몇 개 쓰지 않으면 그게 다 자버려요. 이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면서도 풍부하게 작성을 하려면 그 서식을 엄수를 해야 되는데, 간결하면서도 풍부하게 쓰려면 불필요한 글자 조사 죄다 없애야 된다. 이런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서 항목은 각 소속 기관마다 거기에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것은 없는데, 대개 기술서 항목은
여기에 이제 보통 뭐 추진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적 3건을 낸다 그러면 이것을 배경이라고 했으면 나머지도 배경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문제점을 써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통일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런 배경하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했나, 그리고 이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이 결과로서 내가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가, 이렇게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은 또 요놈을 배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놈을 추진 과정과 뭐 나의 역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성과 이렇게 씁니다. 그래갖고 정량적, 정성적 성과를 쓰고 있어요. 뭐 그러나 내가 보기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이런 배경 하에서 이 업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업무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이런 성과를 냈다. 근데 여기다가 추진 과정과 역할이 아니고 어느 지역은 추진 과정과 나의 역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추진 과정이 나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과업을 했는데 이걸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다. 이게 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쓰려면 요놈을 추진 업무와 나의 역할, 이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소속 부서에서 기술사 항목을 써라고 한 대로 쓰면 되는데 하여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츄에이션이라는 겁니다. 상황. 그리고 이것이 추진 업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태스크를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액션스, 내가 이 과제를 이러한 나의 역할이 들어갔다. 액션스, 그래서 리절트,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STAR, 스타 기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체적인 이런 항목을 짰으면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작성 방법을 제가 여러 번 안내를 해도 이게 그렇게 잘 안 먹히는 방법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핵심 내용을 개조식으로 써야 됩니다. 개조식으로. 지금 이것이 개조식입니다. 그러니까 개조식이라는 것은 항목 간에 단락 간에 문장 간에 딱딱 구별을 둬서 간단하게 써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써라, 간결하게 써라, 이 말은 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이 한정된 지면에 몇 개 안 쓰면 다 차버려요. 근데 간결하게 써라? 여기서 간결이란 것은 불필요한 조사, 단어 싹 빼고 나머지 넣을 것을 다 넣어라. 그래서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고 핵심만 딱 쓰니까 너무 말이 많고 불필요한 조사가 많고 불필요한 말이 많아버리면 도대체가 명료지를 못해요. 전달하고 싶은 뭐가 없어버려요. 그래서 간결, 명료하고 풍부하게 써라. 여기서 풍부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평가 지표 있죠. 여기에 평가 지표가 죄다 포함이 되게 써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지표는 표현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따 이제 제가 말을 하게 될 거예요. 평가 지표를 써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작성을 할 때 정량적인 지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증빙 서류로 자신의 업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것만 거기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빙서류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업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평가지표, 방금 제가 이 평가지표가 포함되게 해라 그랬는데 평가지표라든지 평가 방법 이것에 주목해라. 자, 우선 평가 방법은, 자, 우선 평가위원은요, 어느 지역은 대학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대학 교수를 좌뇌와 우뇌를 자극하려면 용어가 우리가 속된 그 용어라든지 별로 그렇게 학술적이지 못한 용어라든지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에 나와 있지 않는 거라든지 자기 시도 주요 업무계획에 나와 있지 않는 단어를 쓰면 좋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은 장학관이나 학교장, 타 시도 5급 이상의 어떤 그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익숙한 용어는 주요 정책과 연계해서 쓰는 것이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명을 쓸 때 주요 자기 시도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연계해서 써라. 왜? 조직 기여도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 선택에서 어떤 것을 쓰고 말을 하려고 하냐 하면은 그 평가위원이 누구냐, 이걸 따져서 작성을 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지표는 우선 조직의 기여도를 많이 봐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할게요. 이 평가 방법은 복수 평가를 하는데 극단 점수를 싹 빼고 나머지를 합산을 해서 평균을 내거든. 근데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둘째 자리까지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쓰고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해야만이 이렇게 승진해서 선택받을 수 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면접은 절대평가를 하고 상대평가를 해도 결국 종점을 내서 서열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면접 항목수가 점수 배분은 똑같은데 항목수가 줄었다. 이것은 더 부담이 가는 거예요. 우리 극단적으로 말해서 어느 지역에서 면접을 한 문제만 낸다. 웅성웅성하죠. 난리죠. 그 한 문제 못 해보내면 다 꽁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 문제를 내되 꼬리 질문을 4문제, 5문제를 낸다. 또 이렇게 한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은 내가 이제 밝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지표 없는 행동사건 면접. 평가지표가 없는 업무실적 기술서는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지표는 뭐냐? 우선 이제 조직의 기여도를 봐야 되는데 조직의 기여도는 2가지요. 하나는 주요 정책과 어떻게 연계되게 쓰느냐. 그리고 조직의 기여도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나 이렇게 부서 간의 어떤 협력 유도 이런 것이 드러나게 보고 실적서를 쓰는 게 좋은데 주요 정책과 연계,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죠. 그래서 이 주요 정책과 연계되게 쓰려면 교육 공동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생의 무엇과 관련되느냐, 학부모의 무엇과 관련되느냐, 교직원의 무엇과 관련되느냐, 주민의 무엇과 관련되느냐,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을수록 좋은 정책이 돼요. 뭔 말이냐면 학생의 안전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학생의 안전과 그 학부모의 어떤 이 만족, 교직원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책이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포함될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나 부서 간 협조를 어떻게 유도했느냐. 이런 것은 자기 교육청 내에
기관 간의 갈등 해결 이런 것보다는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 간의 갈등 해결 이런 것이 더 고득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이 훨씬 더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업무 개선도를 씁니다. 그러면 이 업무 개선도는 거의 비슷해요, 지역마다. 예를 들면 예산의 절감, 시간의 절감, 그 다음에 인력의 절감도,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개선, 이걸 어떻게 했느냐.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볼 때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것이 업무 개선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다. 그건 각광받아야죠. 그러나 예산을 무조건 절감했다. 그것은 다른 쪽에서는 서비스의 좀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또 나타내기 때문에 예산 절감만을 업무 개선도에 쓰는 것보다는 예산과 시간을 줄였다. 이런 그 업무 방법이 더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시간을 줄였다는 것은 그 남은 시간을 다른 쪽에 서비스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고 인력도 절약한 그런 방법을 본인이 고안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보다는 이 두 개보다는 세 개가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했다. 이것도 아까 말했던 교육 공동체, 학생만을 위한 그런 대안보다는 하나 대안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나아가서 지역 주민에게 도움을 준 것, 이런 것이 더 좋은 실적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위기와 난관 극복, 이런 거죠. 위기와 난관 극복인데요. 여기에 이제 주도성이라든지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난관이 큰 업무를 추진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자, 요걸 이제 저 지면상 요리 옮겨서 한번 써 보겠는데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은 6급 행정직 주무관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 같습니다. 이 어려움을 본인이 극복한 노하우는 뭡니까?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어려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렵다고 하는 정도는 맨 처음에 이 난관은 어떻게 따지냐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예산이 얼마였고 인력이 얼마였고 시간이 얼마였으나 당시 조건은 거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난관 중에서도 제일 알아주는 것은 일반적인 장애 요인을 극복했다. 이게 장애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필요했고 인력과 시간이 얼마가 필요했는데 당시 조건에는 그게 부족했다. 이게 일반적인 장애 극복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해관계자를 적시를 하고 이 이해관계자 반발을 어떻게 내가 극복을 했다. 이것을 더 난이도로 알아두고,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성공 조건에 그 이해관계자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반발이 심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추진한 업무, 이것이 가장 난관이 많은 겁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완수하느라고 승진 기회를 놓쳤다거나, 그 다음에 그 업무를 개선을 잡으면서 민원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 그리고 하마터면은 또 내가 징계를 먹을 뻔했었던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을 쓸 때 이 난관으로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창의혁신 정도. 창의혁신, 또 전문성 활용, 이런 것을 평가 지표로 삼고 있는데, 창의혁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창의혁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모델을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을 변경을 한 것도 좋지만, 기존의 방식을 변경한 것보다는 아예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을 했다. 어떤 갈등 문제 해결해서 그랬다든지, 예산 절약 문제에서 그랬다든지, 하여튼 신모델을 적용을 했다.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문제를 고안해서 했다. 이런 것이 잘 드러나게 쓸 때 좋은 점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방금 전에 이제 우리는 주요 정책과 연결을 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업무 실적에 뭘 썼냐면, 그 유치원, 요 건명에 유치원 놀이터 공간 조성 사업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주요 업무 계획에 청소년 놀이, 이런 놀이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써놨거든. 그 어디냐면 전라북도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유치원 교육에서 놀이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 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놀이공간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도 기르고, 그 다음에 놀이는 나 혼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또 이 과정에서 사고력이 길러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적절히 풀어서 건전한 성장 발달의 기초가 된다. 이런 것을 이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정책과 연계해서 설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감사 활동을 통해서 어떤 비리를 지적해서 개선 사업을 했다, 이렇게 쓰면 질문이 자꾸 그 업무실적 기술서에 그 비리를 적발했다고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이렇게 그 동료의 비리를 적발했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봐봐, 이 감사직은 기피 부서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안 가려고 그러고, 감사직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해 가지고 나중에 원한을 지어 가지고 그 부부가 나랑 이 얘기를 안 한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방금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그것은 행정윤리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의 의무가 뭡니까?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을 해야 하죠.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죠. 그래서 마음이 아팠지만은 저에게 부여되어 있는 그런 의무를 법령에 따라서 한치의 주관적인 어떤 사감이나 그냥 왜곡이 없이 일을 처리를 법대로 했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행동사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면접 질문에 기초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업무 실적을 쓰면 간결하게 써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감사 지적사항 적발 시 주관적 편견을 이렇게 버리고 매뉴얼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공평무사하게 집중함으로써 그 어떤 원리 원칙 교정, 이런 식으로 써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보를 실적을 했다 그러면, 본인이 특히 중시하는 홍보는 무슨 과정을 중시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홍보 매체를 선택할 때 다연령 친화 매체를 선택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홍보를 전략을 세울 때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이게 홍보를 해야만이 거기에 신뢰성을 가져올 수 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홍보 대상, 홍보 매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3건, 4건, 5건을 고르려면은 어떤 것이 우수 실적이냐.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수 실적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우수 실적을 제출하면서 제가 방금 말했죠. 가령 반드시 난이도를 물어보거든. 여기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아까 난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난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뭐냐? 그 어떤 이해관계자 반발이 드러나야 돼요.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이해관계자가 누구였는데 그들이 어떤 반발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희생이 있었느냐. 자신의 희생, 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희생을 입었다. 예, 그런 것이 드러나겠을 때 좋은 난관을 봅니다. 그 다음에 업무 개선도 있죠. 업무 개선도는 방금 말을 했죠. 어떤 사람은 정량적 성과에 뭐 예산 얼마를 줄였다. 이것만 쓰는데 예산은 많이 줄였다는 것은 제가 방금도 말을 했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서비스 질이 나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런데 99만 원을 저축했다. 다른 쪽으로 말하면 생활의 질이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예산을 절감을 했고 시간까지 절감을 했다. 이것보다는 예산 플러스 시간 플러스 인력 절감, 이것이 좋은 업무 실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개선도 중에서 또 하나가 아까 고객 서비스 지향이에요. 그러면 고객도 학생 플러스 학부모 플러스 교직원 플러스 지역 주민 이런 것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업무 추진력, 주도성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추진력이 이제 제대로 드러내려면 아까 난관하고 관련된 것처럼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손해를 입었느냐 그런 것이 드러나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창의성에서 제일 높은 점수는 기존의 방식을 바꿨다. 이것도 좋아요. 항상 기존의 방식을 바꿔야 돼. 그런데 아예 기존의 방식의 기초면서 바꿨다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신모델을 도입을 했다. 이런 것이 나와야 좋은 실적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조직 기여도 중에 하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부서 간의 협조. 그러면 부서 간의 협조는 같은 교육청의 내에서의 협조 이런 것보다는 교육청과 학교와의 협조. 교육청과 학교와의 협조보다는 교육청과 전혀 다른 일반 지자체와의 갈등 관리 이런 걸 더 쳐준다. 이런 걸 알고 여기에 맞춰서 보고서를 썼으면 합니다. 이 보고서, 실적 보고서를 잘 쓰려면 기존의 행동사건 면접으로 출제됐던 것을 쭉 요약을 하십시오. 가지고 그것이 잘 드러나게 쓰는 거. 그래서 평가지표를 옆에다 놓고 방금 제가 말했던 여기에 맞춰서 그것을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시간이 뒤에 연계가 되다 보니까 조금 말을 바쁘게 좀 했습니다. 자, 또 나중에 뵙습니다. 예.